네, 출발 진수요일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곳을 찾아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첫 연두 교소에 대한 내용과 엔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긍정적일지 자세히 다룹니다. 열두자 투자 전략에서는 교보증권의 최희용 대리가 중소형주의 유동성 랠리가 시작된다는 의견을 줍니다. 이들 내에서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고요.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안경호 팀장과 함께 지난 11일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일본의 아베 노믹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요. 이어서 무선 충전기 상용화가 가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영향도 함께 짚어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2.5포인트가 올라서 1978포인트, 1980선은 살짝 내줬습니다. 코스닥은 2.6포인트 여전히 상승하면서 거래소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510포인트 선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14일 오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국내 다양한 이벤트를 앞두고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 양상 나타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이한 데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여부까지 들어오면서 장 초반 혼조 양상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코스피는 이내 상승으로 가닥 잡은 후 19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이긴 하지만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12%의 상승 흐름 보이며 1978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427억 원, 외국인은 7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초반 상승폭 확대하며 510선에 올라섰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50%의 오름세 보이며 510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현재 31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기준금리 결정 여부를 앞두고 소폭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월 60전에 내림세 이어지면서 1085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0.13%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8만 5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47%의 상승 흐름 보이며 10만 7,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며 30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1%대의 낙폭 보이며 3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신한제조와 SK이노베이션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현재 약세 흐름 보이며 28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이 하락 흐름 보였던 파라다이스 오늘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18,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2%대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에 나흘 만에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CJ E&M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34,000원에 GS홈쇼핑이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SFA 오늘 4분기 실적 호조 소식이 들리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5%대의 상승세 보이며 5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주 주가가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SOL이 2%대의 강세 보이며 99,100원에 거래 중이고요. 금호석유와 한국실석유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롯데케미칼 역시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5만 8,5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20% 가까이 올랐던 엔달러 환율이 하락 흐름을 보이자 기관과 외국인이 환율 강어주로 관심을 모았던 통신주를 되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SK텔레콤이 약 보합권에서 흐름 보이며 17만 5,500원에 LG유플러스 역시 0.81%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KT가 1%대의 낙폭 보이며 35,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급등세를 이어갔던 안철수 테마주 주가 오늘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임박설이 불거지면서 정치 재개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솔고바이오가 6%대의 강세 보이며 1,050원에 우성사료가 3%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픈베이스가 11%대의 급등 흐름 보이며 2,28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CJ, CGV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39,9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트원재즈 살펴보겠습니다. 아트원재즈는 자본 감소를 결정한 후 오늘 급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의 낙폭 보이며 1,9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들어오면서 오늘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 손실익이 229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현재 4%대의 내림세 보이며 26,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4년간의 최우선 국정 목표로 미국 경제 성장 엔진의 재점화를 제시했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어저께 얘기한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일단 1기 행정부 과제였던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자동차 판매라든가 증가나 소비출 확대에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것은 뭐냐면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자 증세라든가 예산 확충안을 통해서 중상층의 소득을 분배해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불인데 이걸 9불까지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공화당 쪽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4년간 경기 부양 목적에서 한 7천억 정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7.8%라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 3월에는 시퀘스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1기의 성공을 자평하면서 2기의 확신을 좀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G2를 중심으로 좀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국내 전문가들이 주로 내다봤군요. 예, 박재현 기획부 장관하고 민관 합동 경제 금융구 점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완만한 성장세를 하면서 글로벌 장을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회복을 주요 요소로 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봤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이제 3월의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이 시퀘스터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장에 대해서만큼은 유로화 강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유보한 상태인데요. 제가 보는 게도 사실 전 세계장은 G2, 그러니까 미국 G1과 G2인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시장은 살아나기 어렵죠. 근데 중국과 미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자본이 상당히 좀 많이 연초부터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이 얘기가 좀 맞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또 지금 일부에서 중국장이 3,400까지는 상반기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장이나 미국
미국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 현상입니다. 많이들 이게 불리한 쪽으로들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것이 근데 꼭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논거인지요? 그 무디스의 그 매튜 서커스타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한 건데요. 그 엔화 약세나 원화 강세 현상은 세계 경제 회복을 알리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 위험 감소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 한국산 제품을 좀 많이 쓸 거고 그 수출이 증가할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낮은 문제죠. 근데 이 내용 하나가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 약세에 대한 심리가 시장을 자극하면 투자가들은 투자하기가 좀 꺼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시중평가기나 주요 언론에서 좋은 쪽으로 다뤄주면 결국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는 심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지금 그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것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폭 상승으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 현재 시황 좀 전달해 주시고요.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떤지 함께 곁들여 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식 나온 게 한은에서 기준금리 2.75% 넉 달째 동결, 즉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겸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이벤트 날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어저께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이 하방으로 풋옵션을 잡았던 것을 완전히 죽여놓고 하루 전, 즉 옵션 만기 오늘 하루 전에 어제 거의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위로 아래로 전부 다 막힌 시장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변동폭을 또다시 준다면은 메이저들이 맞춰놓은 이익 구간, 지금 260으로 사실 맞춰놨기 때문에 코스피 200 기준을 치면 260 풋이나 262 콜로 봤었을 때는 둘 다 휴지 조각이, 즉 깡통이 되는 지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나친 급락이나 급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는 항상 옵션 테이블대로 거의 가는 수순이고요. 기본적으로 전날 작업을 했다면 오늘은 당연히 지루한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수가 잠깐 들어오고 있었지만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을 사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린 그 결제 월물 지수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대금이 최근에 어저께도 4조 원이 안 됐고 그저께 2조 8천억 계속 거래 대금이 부진하다는 것은 외국인이 그만큼 시장을 갖고 놀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454억 원, 어제 많이 팔았는데 오늘 이어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63억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이 사는 모습인데요. 이 물량이요, 사실 기관이 지금 투신권이랑 기금, 보험에서 어제도 연속적으로 들어왔고, 어제는 물론 프로그램 물량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오늘은 그 연속성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신권의 매수는 항상 좀 단기물로 많이 들어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진 못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은 사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차익이 조금 들어오지만 비차익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아마 1970선에서 80선 보합권에서 지루한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실 통신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못 오르는 이유도 있고요. 전기가스 업종, 의료정밀업종 이런 업종 골고루 많이 빠지고요. 골고루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틀째 상승하면서 51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수급은 낮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작다는 거. 외국인 38억, 기관이 2억 정도, 개인이 27억 양시장에서 이제 파는 모습인데요. 역시 개인이 팔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항상 느끼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마음. 자, 그렇다면 이제 주체별 속내는 각각 어떤 것일지 또 짚어주십시오.
네, 외국인 좀 전에 사실 말씀드렸는데 옵션만 길이다. 근데 어제 작업을 다 끝냈다. 비웃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개인 오늘 어떻습니까? 아침에 잠깐 주니까 콜옵션으로 또 네이키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파생 상품에서 옵션 시장 262 콜을 많이 사는 걸로 보이는데요. 262.5 코스피 200이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전부 다 휴지가 되는 건데 왜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이번 만기도 쪽박이다. 꿈을 꾼 게 잘못이지. 알면서도 행동이 나가고 그게 결국에는 이런 옵션 특히 도박판에서 사실 항상 있는 얘기지만 좀 파생상품 시장은 메이저들의 매도 시장이고 개인들의 매수는 항상 99.9%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종목 제가 왜 내 수준을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쪽에서 천천히 수익을 내더라도 복리의 효과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급하게 돌아갈 이유는 없다. 이게 도박판도 아닌데 굳이 그러시면서 리스크를 계속 감내하시면서 개인의 투자가분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 말씀을 좀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 우리가 매수만 하면 급등하는 거 맞지? 우리의 힘이다. 하지만 역시 단타 접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역시 나오는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 이게 만기일이 끝나면 즉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들의 어떤 포지션 이익 극대화 작업이 끝나니까 또다시 3월 쿼드러플 위층 내일을 넘어가기 때문에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살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우호적이지 않은데 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뭐 저가 매수다 해서 가대낙 폭주다 해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거 단기 매수 수급에 아무래도 하락폭이 짙었던 만큼 들어온 것이다. 즉 자율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뭐 거의 사실 압축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개인분들은 옵션에서 대박의 꿈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끔가다 뉴스에서 뭐 금융위기 때나 재작년 2011년에 미국 신용 강등당했을 때 뭐 풋옵션에서 뭐 100배가 나왔고 뭐 2000%가 나왔고 이런 뉴스들 뭐 누군가 뭐 3천만 원을 박았는데 그게 30억이 됐다느니 이런 뉴스들 가끔가다 나오는데요. 항상 보면요 1년에 한두 번씩 나옵니다. 로또에서 뭐 이렇게 이월돼 가지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그 금액을 한 번에 한 사람이 받아냈다. 이런 뉴스랑 똑같은데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그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주변에 옵션 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은 저는 못 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선물 옵션을 저도 많이 해봤지만 항상 뭐 5개월 잘 벌다가도 한 번에 손실을 보는 게 이 파생 상품이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어떤 증거금 제도에서 항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은 사후 증거금입니다. 옵션은 몇만 개, 몇천 개 치더라도 증거금 당일날 만약에 오버나잇 안 하면은 증거금 없이도 매도 깔 수 있는데요. 왜 개인은 1,500만 원 있으면 옵션 한 개 매도할 수 있거든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 7월부터 옵션 승수제 5배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건 작년에 시행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웹더독 현상이 최근에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선물을 9천억 정도 넘게 샀는데요. 미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선물 누적이 2만 4천 개 정도였는데 그게 줄어들었다. 오늘 뭐 시향 분석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미결이 늘었다는 거는 신규 매수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분에 대해서 청산 작업이 아니라 신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미결이 주는 거는 어제 들어왔던 세력이 오늘 지수를 가둬놓고 털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 누적 선물 매도분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면은 웹더독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물량. 즉 프로그램 오늘은 심하지 않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종가 부분에 어떻게 될지는 베이시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 다시 베이시스가 어제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한다면은 주식시장을 추격 매수 어제 30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추격 매수 여기서 1980포인트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엔화 부분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엔화가 G7에서 지금 발언이 나오면서 강세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94.5엔 최근에 최고점 이틀 전에 찍고 지금 93.46엔 한 1엔 정도가 빠졌거든요. 달러 대비.
뭐 강세전환 얼마나 했습니까? 최근에 올라온 게 20%가 넘게 올라왔는데 달러 대비. 그러니까 지금 엔화 약세가 2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3개월 만에. 지금 1엔이 빠졌다고 해서 강세전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식이 오르다가도 자율 조정 국면이 있듯이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떤 환율 뭐 이렇게 니네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엔화가 약세하는데 일본이 무조건 어떤 그 통화 정책 즉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어떤 발언들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겠다는 그런 논리에서 사실 엔화가 약세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극 개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는 하는 그런 어떤 발언과 정치적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됐던 거고요. 그 추이는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업종 내에서 뭐 제가 수출 업종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했지만 항상 자동차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요. 즉 엔화 약세에 의한 피해 업종은 가장 피해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고 IT 업종은 상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지금 파나소닉이나 소니 이런 것들은 엔화 약세에 대해서 기업들이 준비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IT 기업은 제가 뭐 단순히 엔화로 인해서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삼성전자가 좋았던 것은 분명하고 지금 상장회사 중에서 제일 대형주 중에서 실적 대비 싼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이익률이라든지 작년의 성장성이 계속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IT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빼고서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워낙 강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엔화 때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엔화 약세가 만약에 강세로 좀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IT 업종에 반등이 나서면은 저는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포인트고요. 이 환율 부분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러면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뭐 CJ, CGV가 오늘 극장 관람가를 1,000원 정도 올라서 인당 10,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 바람에 지금 차익 실현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추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올랐던 거고요. 실적도 받쳐줬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내수주 중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전부 다 내수주입니다. 통신업종이라든지 의료업종, 한성 같은 경우 제가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대 약간 못 미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차트로 봐도 더 이상 내릴 곳이 없고 더 이상 실적이 악화될 게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 즉 기본 분석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들만 지금 매매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계속 유효하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요. 베이시스 악화를 경계하자 소극적인 매매를 주문했고요. 지수 눌림목 진입 시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자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코스피가 61선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중소형주의 유동성 랠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무난한 만기 흐름을 예상하면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투자하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요. 관심 업종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증권은행, 자동차 업종, 스마트 부품,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IT 부품주를 각각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동차와 IT 부품 쪽으로 집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요. 발렌타인데이답게 시장에서 초콜릿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북한 핵실험이 바로 있었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중소형주들은 서서히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실적 발표도 대부분 끝나고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중요한 증시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대통령과 총리가 올해 전부 바뀌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여서 올해는 실적 장세보다는 유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아까 장중 속보로 금리 인하 동결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내 1회 정도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과 실적 회복 관련된 측면에서는 거래소보다 코스닥 종목, 즉 중소형주들이 상승 탄력이 상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스마트폰 부품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 4월 달에는 갤럭시 S4도 나온다고 하고 애플이 좀 주춤한 사이 우리 핸드폰 업체들의 그 실적이 워낙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역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예, 작년에도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올해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를 꼭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작년에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옵트론텍, KH 바텍, 모베이스 등 삼성전자와 애플의 갤럭시 아이폰 판매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나날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추려서 투자한다면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많지만 지금 들어가도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스마트폰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종목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네, 서원인텍은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폭파 방지 보호회로,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휴대폰의 키패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미 삼성 휴대폰 키패드 MS 1등으로 시장에서는 주도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의 성장과 함께 작년부터 가파른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원인텍의 상승세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분기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 장에서의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됩니다. 세 가지 요약을 하자면 실적 호전, 수급 양호, 성장성 기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매입가는 현재가인 가격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앞으로 좋고 양호한 수급 상황까지 3박자를 골고루 갖춘 서원인텍을 오늘 추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에 계시는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엔 매도세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오는 15일과 16일 모스크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관련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 재무차관의 엔저 지지 발언에 엔 매도세는 다시 늘었습니다. 구글이 넥서스 4용 무선 충전기를 내달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과 LG도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와 애플의 아이폰 5가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4위와 5위에 그쳤습니다. 1위에서 3위에 오른 제품이 모토로라와 HTC 제품으로 선정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 재무부 차관이 일본의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외환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엔저 현상 더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본에서 4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0.1%, 즉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더 좋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좋게 받아들인 이유는 최근에 엔화 약세가 미국의 어떤 재무부 차관의 지지로서 계속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가 G7 회의하고 G20 회의에서 주변국들의 어떤 제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런 나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G20 회의에서 어떤 일본이 엔화 약세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라엘 브레이너 그 미국 재무부 차관이 그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미국이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그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5엔 근처까지도 갔었다가 최근에 이제 93엔 중반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제 G7 회의하고 G20 회의가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G20 회의는 이제 이번 러시아에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어떤 환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환율 시장에서 이제 엔화 강세가 살짝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것이 논의가 된다 할지라도 일본에 대한 어떤 제동을 걸 만한 조치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MF 같은 경우에 또 일본 경제가 이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글로벌한 어떤 엔화 약세에 대한 지지는 얻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를 보게 된다면 미국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초저금리를 이제 유지하는 이유가 그 저금리를 통해서 주택 시장이 부양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경제 정책의 어떤 활력을 모색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호전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곳의 금리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의 엔화 약세가 되면 일본에서 머물고 있던 그 자금들이 일본 시장에서 이제 나와서 그 미국 달러를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달러를 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국에게 경기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엔화의 약세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엔화의 약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의 업종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고 이제 1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중형주나 대형주보다는 그 소형주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무선 충전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어서 삼성과 LG도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고요? 예, 구글이 이제 넥서스 4라는 이제 무선 넥서스 4라는 그 레퍼런스 폰이 있는데요. 그 레퍼런스 폰에 이제 무선 충전기를 달았습니다. 근데 그 전자정보통신산업협회에 따르면은 지난해에는 그 무선 충전기를 쓰는 그 휴대폰이 5에서 10만 대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0만에서 200만 대까지 20배 이상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의 넥서스 폰뿐만이 아니라 삼성에서도 다음 달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4에서도 그 무선 자기 유도 방식의 어떤 그 무선 충전 방식을 도입할 거라고 하고요. LG전자 같은 데서도 원래 이 기술을 이미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상반기에는 이제 더욱더 성능을 향상시킨 어떤 무선 충전 방식이 되는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제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전부 이런 무선 충전 방식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무선 충전되는 방식을 보면은 그 무선 충전기에 지금까지는 이제 딱 붙여서 이제 그 충전이 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면 방식이라는 그 지금 자기 유도 방식인데요. 그래서 공명 유도 방식으로 바꾸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 와이파이 하나에 그 무선 공유기 가지고 여러 사람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충전기를 세워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그 충전기를 와이파이 쓰듯이 같이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면은 더욱더 이제 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무선 공명 방식의 어떤 안테나가 크고 또 거리에 따라서 충전되는 효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이제 지금 테크닉을 찾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질수록 그 소형주를 찾는 그런 것들이 시장의 관심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신기술이 개발이 되는 건데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주가에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제품이 출시가 안 되더라도 그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대중화되고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형주의 어떤 주가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들이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우려감이 된다면은 소형주 매매가 유리한데, 이런 국면에서는 첫 번째가 소형주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어떤 정책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내놔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들보다는 정책 수혜를 받는 소형주들이 주가 탄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예상을 뒤엎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스마트폰의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삼성과 애플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죠. 네, 미국의 그 리서치 기관에서 9만 3천 명의 미국 그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위부터 3위까지는 모토로라와 대만의 업체인 HTC의 제품이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제품은 4위, 애플의 아이폰 5는 5위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모토로라의 제품이나 HTC의 그 1위하고 3위를 했던 제품은 중저가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사용자들은 예전에는 2강 체제라고 해서 삼성과 애플의 어떤 최고급 제품들이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면, 지금은 모토로라와 HTC 같이 중저가 폰들을 상당히 그 가격에 대해서 성능이 비슷한 제품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가 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제품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만, 이런 뉴스들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팔리지 않는 폰들이 외국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LG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 애널리스트들이나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제품이 잘 나왔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뜻밖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외국인들이 했냐면, 홍콩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 LG전자 제품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LG전자가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LG전자 주식이 올라오니까 공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매니저들이 손해를 봤던 이런 경험에서 보듯이, 지금 그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그 2강 체제였던 삼성과 애플의 2강 체제에서 중저가 제품들이 그 낮은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어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 어떤 2강 체제의 어떤 그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성 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쪽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정인 가운데 홍콩 항생 지수는 지금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항생 지수는 강한 상승세는 이끌지 못하고 있지만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구정 이후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생 지수는 0.57% 상승한 23,347.26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간망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주식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계좌 개설 건수가 7개월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본토 지수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4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시장 전망으로 봤을 경우 자원주를 주도로 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CLSA 아시아에서의 이제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자원주들이 최근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자원주들의 강세가 눈에 띌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통인프라 관련 종목 또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부터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춘절 이후 새로운 경기 부양책 중에서 이러한 SOC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가전업계 매출은 8.4%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계속적인 이러한 가전업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한 가전 관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춘절 연휴 이후 장이 개최될 중국 본토 증시에서 시장에서 좀 종목별로 시장에서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조금씩 이제 바닥을 찍고 여러 가지 업황 등등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런 사인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키포인트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장 흐름은 한마디로 시동만 걸려있는 증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약 9,6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일단은 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시동은 이미 좀 걸려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1,920억 정도의 이제 다시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제 소폭 매도가 있긴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변동성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행스럽게도 사실 지난 2012년 12월에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좀 많은 청산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만기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는 뭐 금리도 동결됐고 또 옵션 만기 때도 좀 무난하게, 그래서 현재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지금 갖춰진 상태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시동만 걸려 있는 증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도 동결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오늘 옵션 만기는 좀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고요. 시동이 걸려있는 증시다. 좀 달리기 위해서 일단 시동이라도 걸려있는 게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뭐 오늘 상당히 좀 뭐 큰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그렇게 좀 공격적인 어떤 매수나 매도 이런 포지션들을 시시각각 그렇게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달리기를 기대해보면서 오후장 전략 키워드 통해서 하나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말씀드린 데와 같이 이제 옵션 만기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 이제 장 막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진행 중인데 뭐 언제까지나 옵션 만기이니만큼 마지막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업종이 석유화 그리고 이제 정유 이쪽이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 지표들이 좀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이런 석유화학이나 정유주들의 좀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그 최근에 또 이제 중국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중국 내수주와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정유주와 석유화학주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관심 가져볼 만한 그 분야에 속한 기업일 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유주 중에서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바로 S오일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 회복은 이제 즉 수요의 확대를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수급이 최근에 좀 돌아서는 모습이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약 10만 2천 주 이상을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현재까지 지금 시장 집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기관 오늘도 양매수로 계속해서 좀 일관되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때까지 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계속 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2013년 1분기에는 좀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같은 부분에는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정유 부분 영업이익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뭐 최근에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이제 제품 가격으로 이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정제 마진 회복이 이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뭐 흑자 전환하면서 대폭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S오일 상당히 좀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제가 이 종목 좀 오전에 봤을 때만 해도 오늘 시초가가 97,000원에 형성이 되면서 약 98,000원 정도면 매수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99,000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부터는 98,000원대까지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9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5일선 이탈하는 한 95,000원이 일단 이탈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 저점까지는, 전 저점이라고 하면은 약 9만 원 중반, 9만 한 7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95,000원 손절가로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를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뭐 목표가가 가장 낮은 게 뭐 11만 한 4천 원 정도, 높은 거는 13만 원까지 나오는데, 일단 뭐 보고서의 내용대로는 주가 흐름이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 9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물대 벽에 좀 갇혀가지고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 구간만 잘 통과하려면 좀 강한 상승세도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상담 전화 문자로 신청 받습니다. 013-3366-0110, 02-3153-2610번 전화로 상담 신청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